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감독 김청기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슈퍼 홍길동에 관련된 이야기와 풀 영상 1, 2, 3편을 다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제작한 지 무려 35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저의 또 다른 히트작 황금날개 1, 2, 3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날개는 1978년도에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들리실 테니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황금날개 1, 2, 3, 1, 2, 3가 만들어진 계기는 황금날개는 우레메 이야기 때 한번 이야기했던 뽀빠이 왕고 사장 때문에 만들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도 우레메 때와 완전 똑같아요. 그 뽀빠이 왕고 사장이 일본에서 로봇을 하나 가지고 와서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만화 영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작비의 아마 30%를 되겠다고 한 것이죠. 이때 내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태권브이 때문이었어요. 태권브이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도 말했지만, 태권브이를 제작하면서 평소 제작비 한 300 이상을 들여서 제작하였고, 또 국장들의 횡포, 그때 관행적으로 그런 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횡포, 만화 영화는 초대박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왕쪽바구차게 생긴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뽀빠이 왕고 사장이었는데, 그로 인해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이 바로 황금날개 1, 2, 3입니다. 그 이름 황금날개 1, 2, 3 정의의 사자, 평화의 사자, 승리의 사자들이 곱게 뭉쳤다. 나와라 우주의 악당들아, 무적의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 간다 황금날개 1, 2, 3 간다. 황금날개는 그 당시 황금박쥐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52부작 장편 TV 만화였을 겁니다. 아주 히트를 쳤고, 그래서 투자를 했던 뽀빠이 왕고 사장이 흥행을 안전하게 가기를 원해서 그와 이름이 비슷하게 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거기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야기의 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 있는데, 그 바벨탑이 하나의 그 상징물, 그래서 그 몇 세기에 흐른 그 미래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바벨탑이 바로 그 인공지능, 요즘 얘기하는 슈퍼컴퓨터가 장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 인공지능, 그 슈퍼컴퓨터를 해서 모든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이제 황금날개 1, 2, 3가 그걸 쳐부시는 어떤 이야기로 갔어요. 황금날개는 왜 후속작이 없었는지, 그 부분은 나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그 많은 관객들,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특히 또 그 부모님들, 온 그 성인들 많이 좋아했어요. 내용에 어떤 깊이가 있다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또리장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브이보다 먼저 그 스토리 라인이 돼 있었고, 스토리보드까지 완료되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 제3 땅굴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그 북한의 그 땅굴 사건이 있었고 이때다 싶어서 일단 황금날개 후속작을 만든 걸 뒤로 미루고 그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또리장군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죠. 물론 다 아시다시피 또리장군 크게 히트 쳤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후속작이 없었던 것에 대한 한을 우레메에서 풀게 되었어요.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레메 이야기 베이스는 바로 황금날개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 유교를 걷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가 점점 살게 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더독이라고 하지 아마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심리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약자가 어느 순간 강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늘 어릴 때 그런 꿈꾸던 판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황금날개와 우레메에 녹여내게 된 것입니다. 내 작품 중에 황금날개와 태권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황금날개와 태권브이가 크로스오버를 하는 모험을 시도했죠. 아마 우리나라 최초랄까? 예. 지금으로 보면 슈퍼맨인데 뭐 배트맨이나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11호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지금처럼 발전했어도 김창기 세계관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거대 로봇 간의 크로스오버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해요. 아무튼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해요. 틀에 박힌 것을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브이라는 순수 우리 거대 로봇이 만들어졌고 최초의 방공 애니메이션 또리 장군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최초 실사 합성 애니메이션 우레메가 또 제작되었습니다. 또 홍길동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설정을 집어넣었고 바이오맨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SF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그 엉뚱한 상상과 모험상의 엉뚱산수화 또는 엉뚱페나 같은 그림도 제가 여전 그리고 있습니다. 황금날개는 태권브이와 다르게 사회적이나 사명의식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자유롭게 만든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이 문화 컨텐츠는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뭐 알게 모르게 사회적인 어떤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했던 때인데 황금날개는 내가 비교적 그런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았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년 후에 우레메라는 작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레메의 효시 같은 작품이라서 황금날개는 내게 아주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컬러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태권브이 못지않는 퀄리티 높은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작이 없었고 또 그 후속작이 없다 보니 태권브이나 우레메만큼 기억해 주시는 분도 적은 것 같아요. 저에게 아픈 자식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태권브이 우레메 같이 다시 리메이크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것으로 지금까지 황금날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5년 긴 세월이 지나서
이것 또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댓글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끝. 안녕.